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푸틴의 입지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한 러시아의 주식시장 분석가는 생방송 중 목숨을 걸고 푸틴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돌발 행동을 보였는데요. 알렉산드르 부트마노프는 앞으로 러시아 주식시장에 미래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받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러시아 증시의 죽음을 애도하는가 하면 13년 전에 주식시장의 죽음을 애도하며 보드카를 마셨던 세르게이 유시센코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유시센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생방송에서 보드카를 마시며 주식시장의 죽음을 애도한 증권업계 인물인데요. 부트마노프의 이날 행동으로 인해 서방의 경제 제재로 러시아 경제가 고난의 행군을 피할 수 없다는 내용이 러시아 전역에 생중계된 것입니다. 러시아군의 사기도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와 사이버 전쟁을 선포한 어나니머스가 러시아 군인들에게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탱크를 기부하면 6,3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주겠다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사실 이런 제안이 솔깃할 만큼 러시아 군인들의 상황은 열악함 그 자체였습니다. 사진은 러시아가 보급 차량을 통나무로 보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과연 군사력 세계 2위의 무장 상태인지 실소가 나오는 수준인데요. 더욱 심각한 것은 전차의 외부 주머니에서 발견된 계란판이었습니다. 이 주머니는 전차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비금속 복합 장갑 충전재가 들어가는 곳인데 계란판을 이 충전재 속에 넣을 만큼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계란판조차 보급된 것이 아니라 굶주린 러시아 전차병이 슈퍼마켓에서 훔친 계란을 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본 서방 네티즌들은 쇼핑백 장갑이라고 놀리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저 주머니가 원래 저렇게 비어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러시아판 방산 비리 때문에 비었는지 아니면 약탈물을 보관하려고 뺀 것인지 확실치 않다고 얘기하면서 분명한 것은 러시아 전차가 우크라이나의 대전차 공격에 유난히 취약한 원인 중 하나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기습 침공한 지 일주일 이상 지나면서 푸틴 역시 적잖은 내상을 입었다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반푸틴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러시아인이어서 미안하고 조국이 부끄럽다며 러시아 여권을 불태우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군이 전사한 병사를 수습하지 않고 버려둔 채 이동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전우들을 전장에 버려둔 채 떠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며 러시아 어머니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자식들의 생사 여부와 행방을 찾아 나서고 전쟁 반대에 동참한다면 푸틴에게 미치는 후폭풍이 클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분명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전황이 점점 러시아에 불리해지는 만큼 버티다 보면 충분히 기적적인 승리도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크라이나인들의 저항을 묵묵히 응원하고 지원하는 한국인들이 현지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 음악인은 폴란드 국경 도시 프셰미실 중앙역에서 피난길에 오른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플룻 연주로 위로했습니다. 바짝 긴장하며 종종 걸음을 하던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발길을 멈추고 연주에 귀를 기울였고 뜻하지 않은 이방인의 연주에 몇몇은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공연의 주인공은 드라마 이산, 허준 등의 주제곡으로 잘 알려진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씨였습니다. 뉴스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무언가라도 돕고 싶어서 폴란드로 왔다는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역에 도착한 우크라이나 아이들은 대부분 아버지 없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할 겁니다. 음악이 이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송 씨는 또 다른 난민 임시 수용 시설을 찾아 연주했고 리코더와 닮은 아일랜드 휘슬을 선물로 나눠주었습니다. 월드비전, 기아대책 등 구호기구 홍보대사로도 활동하는 그는 과거에도 분쟁 등으로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무상 공연을 여러 차례 한 경험이 있습니다. 심신이 지친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몰도바에서는 한국인 선교사가 매일 왕복 5시간이 넘는 거리를 오가면서 피난길에 오른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징집되고 3살 사샤와 5살 소냐는 엄마와 함께 지난 1일 몰도바 국경을 넘었습니다. 갈 곳 없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은 한국인 선교사 김현승 씨였습니다. 몰도바의 수도에 머물고 있는 김 씨는 매일 왕복 5시간을 달려 국경지대로 출근합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국경에 7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몰렸는데 김 선교사는 주로 어린 아이들을 동반한 피난민들에게 따뜻한 음식과 이동수단을 제공하고 휴대전화 유심카드와 같은 물건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김 씨의 따뜻한 배려에 피란민들은 잠시나마 웃음을 되찾습니다. 그런데 김 선교사도 사실은 피란민입니다. 지난달 13일 가족들과 우크라이나를 떠나 30시간을 달려 몰도바에 도착했습니다. 김 씨는 곧 자신이 지내고 있는 집도 피란민들을 위해 개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피란민이지만 또 다른 피란민을 돕는 김현승 씨는 지금 국경지대에는 구호물품과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원과 우크라이나인들의 놀라운 저항이 시너지를 내면서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푸틴입니다. 특히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푸틴의 주머니 사정은 날로 궁핍해져가고 있는데요. 결국 푸틴은 최악의 무리수를 두고 맙니다. 최근 푸틴은 러시아 공무원들의 부패자금 압류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검찰이 공무원들의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다가 3년 동안 공무원과 그의 친인척들의 총 수입이 1만 달러를 넘어가면 정부에서 돈을 강제로 회수한다는 내용입니다. 부패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를 관리한다는 황당한 정책인데요. 푸틴이 직접 공무원들의 계좌를 관리하겠다고 선언하자 이 돈을 전쟁 비용으로 쓰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러시아군의 가난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급한 푸틴은 나무 프로펠러 비행기까지 동원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러시아 공군 기지에서 48대의 AN2 콜트가 포착된 것입니다. AN2는 1947년에 만들어진 프로펠러기입니다. 날개가 두 겹인 복엽기로 동체는 금속이지만 프로펠러는 목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수송기로 개발됐고 민간에서 농약 살포기로 꽤 많이 쓰였던 기종인데요. 북한에서는 안둘기라고 부르며 유사시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특수부대를 침투시키기 위해 AN2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익숙한 기종입니다. 러시아는 AN2를 무인기 또는 원격 조종기로 개조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예상과 달리 제공권을 확보하지 못하자 러시아가 나무 비행기까지 짜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를 바꿀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다수 매체들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제공권 강화를 위해 러시아산 전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제 전투기를 운용해본 경험이 없고 대부분의 조종사들이 미국이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비동맹국인 우크라이나에 직접 미제 비행기를 보내기보다는 2020년엔 상위 기종인 F-35를 구매한 나토의 동맹국 폴란드가 보유하고 있는 소련제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러시아군은 점점 가난해지는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점점 풍족해지는 느낌인데요. 그간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강화를 위한 스팅어 대공 미사일 등 방어용 무기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결정적 이유는 지난 5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의원 약 300명에게 했던 영상통화상의 절절한 호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 화상통화 영상에서 자신이 살아있는 마지막 모습일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필사적으로 호소했다고 전해집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기 제공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서방의 군사 원조 중 가장 강력한 지원이 될 전망입니다. 이 끔찍한 전쟁이 하루빨리 끝이 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